반갑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도 또 뭔가 바뀌었죠. 대충 눈치를 채시고 있겠지만 오늘도 리뷰고요. 오늘 리뷰해 볼 제품은 모니터입니다. 제가 모니터를 제일 먼저 썼던 모니터가 LG 그 배불뚝이 모니터를 쓰다가 애플로 모니터를 바꿨었어요. 그 이후에 에이저 모니터를 한동안 썼었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는 계속 애플 모니터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곳을 만들면서 모니터가 윈도우랑 매cin토시를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매cin토시를 사용하는데 요새 AI를 제가 좀 해볼 일이 많아서 AI를 돌리려면 매cin토시에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윈도우 컴퓨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컴퓨터와 함께 쓸 수 있는 모니터를 찾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집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쓰는데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안타깝지만 C타입 하나가 들어가요. 다른 컴퓨터들이랑은 호환이 안 됩니다. 무조건 맥이랑만 호환이 돼요. 물론 이제 윈도우를 억지로 꽂아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럼 그 200만 원짜리 모니터가 아무 의미 없는 모니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도대체 어떤 모니터를 살지 고민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즘에는 그 모니터의 주류라는 게 마땅히 없더라고요. 약간 좀 충추 전국 시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TV 쪽에서는 최고의 OLED가 있다, 이렇게 최고가 정해져 있는데 이 모니터 쪽은 그 최고라고 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죠. 내가 화질을 중요시해서 정말 쨍한 화질을 보고 싶다, 혹은 표준이 되는 화질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쪽은 또 다른 하나의 세그먼트가 있고, 나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뭐 해상도 있다는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주사율이 높아야 된다, 혹은 뭐 G싱크라든지 AMD 프리싱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쪽의 모니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업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사율도 높고 해상도도 높으면서 색 표현도 잘 되는 그런 모니터를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니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해상도도 높고 주사율도 높고 그러면서 색 표현을 잘 되는 모니터는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보니까 작업용 모니터 그리고 게임용 모니터 아예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눈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나마 해상도가 조금 높고 주사율을 60으로 만든, 그러다가 결국은 뭘 포기할지 고민을 하다가 게임하는 게 제일 적으니까요, 저는. 그러면 주사율을 포기해야겠다 해서 이제 모니터를 고르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좀 이렇게 넓은 모니터들이 있길래 한번 넓은 모니터는 어떨까 싶어서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는 크로스오버사에서 나온 40인치 5K라고 검색하면 모니터들 나오는 것 중에서 크로스오버가 있습니다. 쿠팡에 가면 싸게 팔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맥에다 연결을 해보니까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레티나를 망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망막에서 볼 때 아무리 가까이에서 봐도 픽셀이 안 보이는 걸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애플이 불러요.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 애들은 가까이 가서 봐도 픽셀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형식을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서 만든 그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레티나 디스플레이예요. 얘는 가까이 가면 픽셀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레티나도 아니고 5K라고 하기도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이 정도면 쓸만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게임을 할 때 주사율이 60Hz이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움이 좀 있어요. 저는 120Hz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120Hz를 쓰시던 분이 이걸로 오면 게임할 때 살짝 어지러울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커요. 그죠. 이거는 역체감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을 120Hz로 게임을 하다가 60Hz로 내려오면 바로 멀미가 바로 나요. 그럼 이 제품을 왜 샀냐? 단순합니다. 그냥 넓은 모니터가 필요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더 편하시지 않아요? 이런 거죠. 한눈에 다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나, 모니터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여기다가 익스플로러 창을 띄웠어요. 혹은 이제 사파리 창을 띄웠을 때 사파리의 공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만큼 띄우면 돼요. 이만큼만 보이면 되니까. 내 한눈에는 대략 이 정도. 사람 눈으로 쉽게 보이는 건 사실은 넓게 봐야 60도예요. 요거 이상 넘어가면 주변 시각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요 60도 정도면 요만큼이니까 이 정도 넓이면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익스플로러 하나만 띄워놓진 않잖아. 옆에다가 메신저도 띄워야 되고 디스코드도 띄워야 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보통 여기다가 보조 모니터를 놨었어요. 그러면 저는 모니터 암을 쓰는데 모니터 두 개를 암을 쓰면 암밖에 없는 거지, 책상에. 모니터 암에 마이크 암에 조명 암에. 그러면 그냥 차라리 큰 거 하나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샀는데 엄청 넓어요. 이렇게 1m 정도 되거든요, 이 길이가. 여기다 제가 원하는 창을 띄우고 옆에다가 뭐 이것저것 띄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듀얼 모니터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교 상대가 안 돼, 아예. 저도 모니터를 듀얼로도 써보고 트리플로도 써보고
써보고 진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봤는데 이거의 느낌과 그거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모니터 두 개를 놓는 거에 장점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단점도 명확하거든, 두 개를 놓을 경우에. 가장 큰 거는 일단 두 개의 모니터잖아요. 가운데 시야가 없어요. 똑같은 모니터를 두 개 놓으면 가운데가 어디 뭐예요? 비어 있잖아.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가운데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런 아주 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개 모니터 중에 하나는 비싼 걸 쓰고 하나는 좀 싼 걸 쓸 거란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이쪽 모니터의 해상도나 이쪽 모니터의 주사율을 보다가 조금 다른 쪽으로 오면 이게 눈이 적응이 안 돼. 이런 큰 단점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랑 요거랑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100% 이걸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P3 세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98%까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눈으로 볼 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걸 쓸 생각이 없고 팔고 LG 모니터를 살 생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패널을 LG에서 생산한 패널이에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했듯이 LG에서 이 컨셉의 모니터를 만들었어요. 40인치 5K 모니터를 만들고 자기들도 팔지만 주변에다 패널을 팔았어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뿐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이 똑같은 모니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LG 모니터는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 사면 되지 왜 굳이 LG 거 199만 원이거든. 똑같은 패널을 썼다고 해서 다 똑같은 모니터가 아니에요. 컨트롤 보드를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화질도 달라지고 연결성도 달라지고 확장성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요. 제가 그러면 왜 이걸 왜 샀냐, 5K가 쓸만할까 싶어서 테스트 삼아 사봤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빌드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저희 스크립트에 써있는데 베젤이 별로 없어요. 요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되게 똑똑하게 만든 게 얘네가 여기 이렇게 안쪽에 보면 내부 베젤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모니터가 표시되는 영역이랑 표시되지 않는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밑에 이제 베젤처럼 되게 일체감을 줬죠. 요 정도면 디자인은 잘했다고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빌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별 한 2개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뒷면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모니터 암을 연결해 놨잖아요. 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딴 식으로 돼 있어요. 요딴 식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되게 불안정해요, 사실. 연결할 때도 불안하고 모니터를 걸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빌드 퀄리티를 높게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모니터를 만든 건 잘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뒤에를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마 LG도 저렇게 돼 있는 건 아니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디자인에서 또 하나는 뭐 커브드가 있죠. 저는 이제 커브드 모니터에 대해서 사실 좀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쓰냐. 2D 프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화면이 이렇게 딱 평평해야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왜곡이 생기잖아요, 화면에. 이 왜곡이 생기는 화면을 보는 게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안 괜찮아요. 굉장히 어색하고 모르겠어요. 조금 써보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왜곡이 보이고 사진 편집을 포함해서 2D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와서는 뭐 사진 작업을 한다거나 2D 그래픽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별 상관이 없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는 모니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꺾어진 게 게임할 때 좋냐 그러면 뭐 그건 확실히 몰입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게임 안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왜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장르이기 때문에 뭐 좀 휘어져 있어도 심지어 이렇게 뭐 천알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애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다음 스크립트 써놓은 게 화질과 해상도 평가인데 얘는 5120에 2160이에요. 사실 되게 애매한 해상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이즈로만 본다면 이게 5120이라면 얘는 해상도가 조금 더 사실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면 6K나 8K로 해상도가 더 올라가지 않는 한 이걸 레티나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모니터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감상하듯이 봐라라는 게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정도 해상도가 뭐 레티나급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볼만은 하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크로스오버에서 세팅을 한 거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LG 것도 한번 제가 볼 텐데 LG 거랑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기를 사진 편집하는데 괜찮냐? 사진 편집은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사진 편집은 그렇게 해상도가 높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사진이라는 거는 연속된 벡터 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진 안에서 깍두기가 보일 정도면 더 작아야 돼요. 레티나까지 안 가도 사진을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영상 하는 데는 어떠냐? 영상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도 때문에 아쉬운 건 저처럼 약간 좀 환자들이죠. 모니터 가까이 가서 봤는데 이렇게 이 깍두기가 보이는 순간 짜증이 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여기서 보면 오케이. 그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P3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P3라는 건 색 공간을 얘기해요.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sRGB, 어도브 RGB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색 표준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니터들은 색깔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자신호가 오는데 얘는 빨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이런 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색 표준을 정해놓은 게 RGB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다른 명칭들이 여러 가지 표준이 있는데 여기에다 보여주는 색 공간이라는 의미에서의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색이다 무슨 색이다 이렇게 색 공간을 정의해 놓은 거를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RGB라는 게 있어요. 웹의 표준은 sRGB인데 최근 들어서 이 표준을 오래됐으니까 표준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새로운 셋 표준이 생긴 게 P3예요. 최근 들어서는 아이폰은 100% 다 P3라는 색영역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상들이 대부분 다 P3 색역을 써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보실 유튜브에서도 그 유튜브를 촬영하는 카메라들이 색 공간 중에 P3를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표준이 되어가는 중이죠. 어도비 RGB가 시장에서 그런 주도적인 게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던 것처럼 색 공간이 이게 딱 표준이다라고 얘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옛날에 쓰시던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다 그냥 P3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애플 화면을 보면서 찍잖아요. 찍었을 때 P3로 찍은 거야. 근데 여기서 볼 때 P3로 보면 색깔이 똑같아. 근데 볼 때 저기 PC방에 있는 거에서 보면 어때요? 색깔이 좀 다르죠? 아이폰으로 찍은 걸 갤럭시랑 볼 때도 다르겠네.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맞춰줄 수 있다면 그런 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 P3를 98%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간이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뭐 비슷한데 조금 아쉽다. 예, 레거시 모니터 정도의 어떤 색역을 제대로 표현해 주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뭐 not so bad, so so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폰으로 사진 찍은 걸 여기서 보나 비슷하게 보여주더라. 그 정도 수준은 되더라. 그래서 그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색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을 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색 공간을 맞출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경험 리뷰인데 역시나 아까 얘기했죠. 게임하면 120Hz 하시던 분들 이쪽으로 오면 어지럽습니다. 되게 아쉬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경험이라면 뭐 영화 보는 거겠죠. 영화 보는 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의 기본은 21:9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화는 사실은 요즘은 16:9가 표준이라서 영화가 파일이 다 16:9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레터링 박스를 만들어서 16:9를 만들어 놓죠. 그 영역을 없애고 풀로 채워서 보면 21:9가 원래 맞아요. 딱 맞죠. 예.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떻습니까? 넷플릭스는 16:9로 나오던데요.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도 이거를 모바일 보기로 바꾼 이후에 모바일 보기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 화면을 다 채워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생산성 면에서 효과를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생산성 면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아요. 뭐 여기다가 인터넷 화면 띄워놓고 또 노션도 띄워놓고 여기다가 뭣도 띄워놓고 한 화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주식 화면도 여기다 띄워놓으면 정말 수없이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화면은 진짜 왜 진작 안 썼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연결성, 호환성 얘기하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C타입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HDMI도 되고 DP도 돼요. 근데 아쉬운 건 HDMI는 얘가 2.0밖에 안 돼서 5K를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얘기하라고 하는, 얘를 사면 이런 리모컨을 주는데 리모컨을 쓰면 편하고요. 얘가 없으면 겁내 쓰기 불편해요. 요 뒤에 이렇게 누르는 게 있는데 불편합니다. 이거 쓰면 편해요. 그럼 가치 대비해서 이걸 살만하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얘가 지금 할인가로 보통 나오는 게 80만원 초반에서 70만원 후반대에 나오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왜 안 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가성비가 상당히 있는 모니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거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해상도가 높은 화면을 보고 싶어. 그리고 굉장히 넓은 화면을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화면으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추천을 못 하겠느냐? 일단 첫 번째, 프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커브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제대로 이렇게 딱 왜곡 없이 보는 느낌이 안 나요. 물론 이게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제가 몇 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추천하기 어려운 분들은 고주사율이 필요한 분들, 경쟁형 게임을 해서 나는 진짜 프레임 하나 단위로 끊어서 옆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아서 아쉬운 분들, 프레임 단위로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끊기거든요, 화면이.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못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모니터를 샀고요. 어쩌면 이 모니터의 기준이 21:9 쪽으로 흐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16:9라는 모니터가 그동안 모니터계의 대세였어요. 이전에 4대3 모니터에서 16:9로 넘어왔는데 최근에 울트라 와이드라는 이름의 모니터들이 꽤 많이 생산되는 걸 보면서 실제로 어쩌면 16:9보다는 21:9 모니터 쪽이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21:9가 더 낫다고 느껴지고, 다만 커브드가 없는
큰 모니터 쪽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것도 역시나 양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 엔터테인먼트적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양분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오랜만에 새로운 모니터를 샀고 죽을 때까지 안 살 것 같은 이상한 모니터를 사봤는데 생각보다 경험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찌됐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 저 너무 피곤해요 지금.